예, 여의도 사사건건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민주당 단수공천 10곳 그리고 경선으로 치를 곳 14곳에서 24곳 선거구의 단수공천 대상자 그리고 경선 후보 발표했거든요. 오늘 발표한 것이 이제 3차 공천 심사 결과였고요. 박 전 수석은 지난번 1차 심사 때 일찌감치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 단수 공천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예비 후보들이 좀 부러워합니까? 예, 물론 뭐 부러우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제 개인적 입장으로 보면 예. 이런 말이 어법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참 슬픈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단수 공천이라는 것은 그 후보의 경쟁력이 압도적이라는 것도 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제 지역이 험지다라는 것과 단수 공천이 동의어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제 지역 충남 공주부여 청양은 아주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체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보수당의 지지율보다 뭐 15에서 20% 정도 항상 뒤지는 이런 곳이어서 정말 그야말로 자갈밭이죠. 그런 곳에서 저는 경쟁자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후배들도 빨리 도전도 하고 커왔으면 좋겠는데 그 도전을 하려고 그런 여건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곳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5선을 하신 정진석 국회의원께서 저와 이제 경쟁자신데 이미 대결을 2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정진석 국회의원님은 이제 선친과 본인까지 합쳐서 모두 11번 44년을 국회의원을 부친의 이제 비례대표 2번을 포함하더라도 44년 하셨는데 물론 어떤 한 분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오래 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그만큼 이제 만약에 뭐 정진석 의원이 민주당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좋은 경쟁자가 계시고 또 저도 좋은 도전자가 되어서 지역에 민주당의 정치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큰 희망과 이런 어떤 설렘을 지역의 보수적인 지역이지만 거기에 드리고 싶다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진석 의원이 현역인데 아직 그 여당 후보는 정해지지는 않았죠. 오늘 아마 공천 심사를 보시는 걸로 알고 오늘 있습니다. 면접을 하는 거죠. 네. 예. 자, 오늘도 뭐 지역구에 계시다 그렇습니다. 올라오신 거죠.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한 발언을 잠시 듣고 박 전 수석이 지역구 민심까지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일 1,000만 원어치 사 먹고 일제 샴푸 쓰고 제사상 대신 차려주고 뭐 이런 부분에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상당 부분 사실인 것처럼 그 보도되고 있고 본인들이 반론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 설 연휴 지나고 예. 가서 이제 총선 후보들한테 이제 지역 민심 어떠냐고 물어보면 본인이 유리한 대로만 전화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제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구잖아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민심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걱정스러우니까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은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힘든 지역이고 아주 사력을 다해도 따라가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근데 그런 이제 내부적으로 걱정이 있는 것이 그러나 워낙 오랫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년 반, 2년 가까이 되도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압수수색만 한 400여 차례 가까이 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실증이 날 정도로 이런 문제가 다 경험을 한 이슈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걱정이지만 그러나 국민들 전체로는 지금이 어려운 민생을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이미 반영될 민심은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사법 리스크는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명절 때 이제 그 국민들이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느껴보면 되게 명절 민심을 물어보면 어느 때보다 힘들었다. 이게 항상 정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의점에 들렸더니 그 편의점 주인께서 편의점마저도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 지역은 전통적인 농업 지역이어서요. 지금 쌀값이 통상 한 20만 원대 정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17만 원대로 막 떨어지고 있어서 민심이 막 격앙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한우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속값도 대체로 12,000원에서 지금 7,000원까지 막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돼지 농가, 축산 농가 같은 경우도 보통 킬로그램당 경락값이 지금 4,300원대인데요. 이 생산비가 한 5,2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비 턱없이 모자라죠. 이렇게 본다면 제 지역에서는
농촌의 이런 어떤 민심들이 굉장히 좀 예. 어렵게 작용하고 있고 실제로 정부가 또 이런 부분들에 빨리 대책을 세워지지 않으면 선거를 떠나서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 민심은 민생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이런 당연합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면은 그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좀 매달리는 집중하는 그거에 대한 민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렇게 말씀하시면 거꾸로 그렇다면 일제 샴푸를 사다 쓴 야당 대표를 공격을 한다면 그렇다면 바로 그 명품 백을 받고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뭐 별다로 그렇게 국민께 사과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또 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치를 하시는 비대위원장이나 당 대표급 정도는 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민생을 좀 진심으로 가운데 놓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아무리 선거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저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께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도 좀 민생에 더 집중하는 그러한 어떤 여당의 무능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그 대안 세력으로서 확실하게 국민께 다가갈 때 선거의 승리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지 서로 저렇게 말싸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여야 그렇게 공이 생각합니다. 민생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당연합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네. 이야기했습니다. 저 오늘 민주당이 발표한 단수공천자 명단을 보니까 현역 의원 6명, 네. 현재 지역구에서 그대로 단수공천이 됐거든요. 눈에 띈 곳 한 두 곳 정도 있는데 김두관 의원, 네. 경남 양산을 이쪽으로 이제 김태호 의원이 옮겨가서 이제 같이 이제 경남 도지사 전적을 가진 두 사람끼리 이제 맞붙게 됐고 또 서울 광진 의뢰 고민정 의원이죠. 예. 단수공천된 이 두 군데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다른 곳을 여쭤볼 줄 알았더니 의외로 그걸 여쭤보시네요. 예, 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천의 과정에 관심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전 도지사 두 분이 맞붙는 거물이 대결의 결과가 이제 관심이 되겠죠. 민주당에서 그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도 험지기 때문에 아마 단수 공천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이고요.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당내 어떤 경쟁자가 있었을 텐데 그 과정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와 여러 가지 결과들을 가지고 아마 경쟁력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뭐 추미애 전 장관께서는 뭐 전략공천 대상자로 뭐 거론이 된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예. 뭐 있는데 그렇다면 전략공천의 경우에는 주로 험지에 좀 요구받는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오후에 지금 잠시 전에 민주당도 4군데 전략공천 지역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 그것이 이제 민주당으로서 이제 어려운 영입 인재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지역에 강남이나 예. 뭐 이런 곳에 울산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야 할 거 없이 별로 공천에 대한 잡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부터 이루어질 이제 경쟁이 치열한 곳에 예. 공천이 발표됐을 때 이제 잡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지금까지는 아마 별로 그렇게 잡음이 많지 않을 그런 곳에 공천이 이루어지다 보니 예. 그 선거 결과가 오히려 주목이 되는 뭐 그런 그렇군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좀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민주당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좀 민감하지 않은 그 경선 지역들 내지는 뭐 단수 추천을 해도 잡음이 좀 덜할 만한 곳 그렇습니다. 위주로 좀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역 의원 컷오프 명단은 일찌감치 정리가 됐는데 지금 네. 계속 발표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통보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그 컷오프 대상자들은 당을 나가서 불만이 있으면 이제 당을 나가서 또 다른 당에서 이제 출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아마 국민의힘이든 예. 민주당이든 다른 정당이든 간에 그런 내부적인 그런 고민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걸 그렇다고 솔직히 그렇다고 답할 수는 없겠죠. 근데 당 지도부도 완전히 숨기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예. 그러나 또 저 같은 사람이 뭐 그런 당 내부에 그런 문제를 다 알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런 현실론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또 당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정리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컷오프 하위 20%에 들었던 현역 의원에 대한 또 예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민주당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한 복합적 요인으로 뭐 한 며칠간 언론의 관심을 받겠습니다만 예. 결과적으로는 뭐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좀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바로 여쭤보겠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의 그 전현직 중진급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불출마를 요구해서 좀 뭐 비선 조직 이 대표의 비선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그렇게 지명도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을 네. 막 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간단한 일입니다. 이 총선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예. 그러므로 승리하는 공천을 하고 승리하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측근을 꼽기 위해서 지명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꼽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권의 지적은 그 총선에 이기는 것보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그쪽에 더 좀 힘을 쏟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어떤 대표도 그런 대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새술은 새 부대에라며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예. 뜻을 공개적으로도 그 연일 밝히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새술이 그러면 누구냐 예. 하는 건데 당내에서는 그 쇄신 대상에 왜 친명계는 없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은 이름도 모르는 경기도 출신 측근을 꽂으려고 대장동식 공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뭐 여기 뭐 일부 공감하실 부분도 있고 반박하실 부분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저는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님의 정치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어떤 말씀을 하면 즉시 이렇게 말로 되돌려주는 걸 아주 잘하시잖아요.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되돌려드리면 예. 아니 그 민주당이 좀 잘 되라고 공천을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과 조언을 해주시니 감사하다 이렇게 돌려드리고 싶고 국민의힘 공천을 좀 비판받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국민은 결과적으로 정치 혐오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정치 세력은 국민의 그 눈높이에 얼만큼 더 부합하려고 하는 정말 자기 혁신적 노력을 해야 되는가가 결과적으로 판단이 관건일 텐데요. 지금 그렇게 보면 혁신이라는 이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당이든 정말 가열차게 해야 되고 국민 눈높이보다 더 강하게 해야 판단을 선택을 받을 수 있다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뭐 자기 측근 꼽기나 이런 네. 식으로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저는 과한 평가라고 보고요. 아직 결과- 평가하기는 이르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박수현 전 수석이 이제 험지라고 하시지만 이제 예. 단수공천으로 일찌감치 이제 확정이 되셨을 때 그때부터 이미 그 친명계 친문 예. 그 특히나 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그 책임론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 좀 주변에서 좀 빨리 되셨네요 이런 반응 없었습니까? 아니 예. 그러니까 그날 발표할 예. 때 그 백브리핑 할 때 어떤 기자님이 물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실제 그 그랬습니까? 이명박 공관위원장께서 어떤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어떤 기여한 뭐 그런 책임론을 원칙론적이지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 예. 제가 발표가 되지 않는데 그런 질문을 하신 기자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 예, 어떤 현 정권이 생긴 이런 어떤 모든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선택이신데 그것을 두고 책임이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국민 책임입니까? 그리고 특히 대통령 선거는 예. 과거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라고 하는 더 큰 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의 위대한 선택입니다. 그 위대한 선택을 받지 못한 민주당 모두의 책임이지 어떻게 과거의 정치를 잘못한 문재인 정권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의 기본을 모르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네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문제는 곧 뭐 저는 뭐 예. 금방 가라앉을 것으로 보는데요. 아마 뭐 이런 것들이 이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논리들이 뭐 언론의 시각에서 보는 어떤 것도 있고 또 다른 상대 당의 프레임도 있고 프레임 전쟁 아닙니까? 그러나 내부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만나서 그런 어떤 단결과 단합을 말씀하셨고 예. 또 그런 과정에 이 큰 살림을 하는데 어떻게 가지나무 바람 부는데 가지가 많은 그런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의 어떤 문제 내부 문제를 주도하는 큰 이슈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금방 가라앉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임종석 전 실장의 거취 문제가 계속 이게 뭐 뇌관이 될 거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저도 어떻게 오늘 정리할 거라고 KBS에 보십니까? 지금 오는데 예. 저를 알아보신 택시 기사님께서 이 말을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다. 이 말씀을 택시 기사님 꼭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지지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친문 책임론이 예. 결과적으로 친명 친문의 무슨 뭐 대결 뭐 이런 것까지 확대될 수 있고 그런 조짐이 있는 것으로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민주당의 그 100만이 넘는 200만에 가까운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민주당이 이렇게 분열하는 것을 놔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전통들 이 위기 때마다 단합을 통해서 그렇게 극복해온 민주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당원들의 눈치를 봐서라도 물밑에서나마 좀 정리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 여부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중진들이 험지 출마 요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임종석 실장에게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 당에서 임종석 실장에 요구할 게 있다면 예. 출마하는 것을 어떻게 당이 제지를 합니까? 다만 국민의힘처럼 예를 들어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고 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론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불가불가할 결과적으로는 예. 그런 어떤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또는 예를 들어서 험지에 나가서 희생을 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달라는 기준을 가지고 임종석 실장 문제를 다루는 것은 임 실장도 받아들여야 될 문제이나 그러나 친문 책임론을 가지고 또 운동권 청산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편협한 일이다. 설마 당 지도부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구를 좀 조정하는 선에서 좀 정리하는 것이 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좀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특정 지역구 얘기는 한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종걸 전 의원에게도 불출마를 뭐 권고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종걸 전 대표는 본인은 부인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선으로서 꼭 그 선택을 받겠다 예. 이런 입장을 냈는데 서울 종로입니다. 근데 이 종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일찌감치 좀 공천 신청을 해서 뭐 당내 거물급 인사들이 뭐 여기는 피해갔다 이런 보도도 잇따라 나오고 했었는데 예, 뭐 저도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 예, 이 종로구 갖고도 좀 말이 많더라고요. 글쎄요. 어쨌든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상징성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또 다른 정당이든 많은 도전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그 지역위원장을 하고 거기에 토를 닦았기 때문에 중진들이 피해갔다라고 하는 것은 왜 언론에 저는 그 기사는 재미있게 또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점에서 그런 뭐 문제들은 될 수 있다고 하나 민주당이 오랜 그 전통을 가진 민주당의 어떤 시스템 공천이나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가볍게 작동하지 않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네. 끝으로 간단히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신당 예. 그리고 지금 비례연합정당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뭐 친북 성향의 인사들 같이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친북 성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여당에서 일단 그렇게 비판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 어떤 평화라고 하는 것이 경제이고 평화가 국력이고 힘이다 나아가야 하는데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과 비핵화를 오랫동안 추진해 온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과 그런 어떤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친북이라는 표현으로 전제를 하고 질문하는 것은 그런 여당의 질문이 저는 잘못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적 당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민적 눈높이가 단결과 연대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 지도부가 정확하게 그런 어떤 현실 인식과 균형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국 신당은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